산속에 자리잡은 작은 마을 오냐. 산을 넘어오는 안개 사이로 간간히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마드리드에서 북쪽으로 320km, 3시간 반을 달려나갑니다. 가스티아의 넓은 평원을 달려가는 길, 하늘이 파랗습니다. 그러나 산자락에 자리잡은 오냐 마을에는 산 허리에 구름이 걸려 있습니다. 산속에 자리잡은 오냐 마을의 평균 고도는 598m, 마드리드의 657m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중세 시절 커다란 수도원을 중심으로 세워진 마을의 역사는 이제 1000년이 넘어갑니다. 하얀 안개 사이로 푸른 하늘이 신비롭습니다. 다리를 건너면 무료 주차장이 나타납니다. 흰색과 보라색으로 칠한 예쁜 건물은 예전에 역사로 쓰였던 건물입니다. 지금은 시립 알베르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차가 다니지 않는 철길, 몇 년 전에 시청은 이 역사와 주변의 화물 창고를 매입해서 알베르게와 스포츠 센터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라이스 에스테 가스티아, 오냐는 가스티아의 뿌리가 되는 마을입니다. 찻길 너머로 12세기에 지어진 이글레시아 데 산환 성당이 당당한 자태를 뽐냅니다. 성당 옆 층계를 따라 올라가면 예전에 마을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나타납니다. 아르코 델라 에스트레이아, 별의 아치는 중세 시절에 방어를 목적으로 지어진 출입구입니다. 돌로 치밀하고 단단하게 지은 성문을 통과하면 넓은 광장이 나타납니다. 성당과 시청, 넓은 광장, 1000년 전 중세 시절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냐 마을의 주민수는 1200명 정도입니다. 그리 크지 않은 마을, 언덕 위에 우뚝 자리잡은 거대한 수도원이 보는 이를 압도합니다. 산초 가르시아 백작은 965년에 태어나 1017년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베리아 반도의 중부 이남을 차지하고 있던 이슬람 세력과 수많은 전투를 벌여 매번 뛰어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승리가 신의 가호가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11년 그의 나이 46대단의 산초 가르시아는 이 거대한 규모의 수도원 건설을 지시했습니다. 톨레도나 부르고스의 대성당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한 대단한 종교적 건물입니다. 각별한 신앙심을 지니고 있었던 산초 가르시아는 그의 어린 딸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딸을 수녀로 만들어 이 수도원의 수녀원 장직을 수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수도원에서는 수녀와 수사가 함께 생활했습니다. 성당 내부는 사전에 방문 예약을 신청한 사람에 한해 허용됩니다. 사전에 특별한 계획 없이 발 닿는 대로 찾아온 마을, 오늘은 그냥 건물의 외부만 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둥근 기둥에 끝이 뾰족한 건물은 예전에 수사들의 감옥으로 사용되던 건물입니다. 오냐 수도원은 전성기에 300개의 마을과 200개의 교회를 거느렸습니다. 모나스테리오 데 산 살바도르 데 오냐. 오냐 수도원은 휘하에 있는 마을과 교회에 대해 정치, 경제, 행정, 군사적으로 완벽한 통제력을 행사하던 왕국 안의 또 다른 왕국이었습니다. 오냐 마을은 주도인 부르고스에서 6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나 수도원은 부르고스 대성당의 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수도원은 로마 교황의 명령에만 따르는 특별한 지위를 누렸습니다. 광장에 세워진 산초 가르시아 백작의 조각상, 무언가
서류를 내밀고 있습니다. 1011년 오냐 마을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서류를 건네고 있습니다. 1011년부터 2011년 마을이 탄생한 지 1000년을 기념해서 세워진 산초 가르시아 백작의 조각상입니다. 수도원 앞에 광장에서 몇 발자국 더 걸으면 이번에는 플라사 델 메르카도. 메르카도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중세시절 사람들이 모여 물건을 사고 팔던 광장입니다. 광장을 둘러싼 플라타너스 나무, 가지치기를 해서 모두가 서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플라타너스는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들이워줍니다. 스페인에서는 이렇게 도시에서건 시골에서건 플라타너스 나무를 서로 엮어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게 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무 담장을 깔끔하게 처리한 지 1925년, 벌써 100년이 다 되어갑니다. 좁고 기다란 중세의 골목, 언제 걸어도 낭만이 느껴집니다. 꽃이 활짝 핀 예쁜 화분을 늘어놓은 이 집은 정육점입니다. 꼼프라 에노니아, 오냐 물건을 팔아주세요. 까르니세리아 가시, 정육점 간판이 예술입니다. 중세시절 성벽의 일부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구름이 걸려있는 높은 산을 넘어가면 북쪽의 배수양으로 향합니다. 겨울이면 배수양에서 산맥을 넘어온 찬바람이 이 마을을 매섭게 몰아칩니다. 이 지역은 지중해 기후와 대륙성 기후가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겨울은 춥고 길고 대신 여름은 서늘하고 짧습니다. 춥지만 공기 하나만큼은 더할 나위 없이 맑고 투명합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오래된 진열장에 멈췄습니다. 좋기 수십 년은 된 오래된 물건들입니다. 아기자기하게 예쁜 술병들,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담배며 커피들.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플라사 델 아윤타미엔토. 시청 광장에는 시청과 성당과 함께 특별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차를 놓고 주차장에서 걸어 들어올 때 보았던 이글레시아 데 산후안 성당의 정면입니다. 12세기에 지어진 이 성당은 11세기에 지어진 수도원과 함께 오냐의 마을을 대표합니다. 한국에는 이름조차 들어오지 못했을 작은 마을, 그러나 오냐에는 가스티아 왕국 1000년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오 델라 오냐 박물관은 송제를 주제로 한 박물관입니다. 산후안 성당의 종탑을 개조해서 이 마을의 최대 산업이었던 송진 산업의 과정을 담았습니다. 나무에서 송제를 채취하고 운반하고 가공하는 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둘러싼 오카 산맥에는 소나무가 풍부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마을의 송진 산업은 184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세기 초인 1929년에는 무려 1년에 720톤을 생산했습니다. 소나무에 상처를 내서 송진을 채취하기 위한 각종 장비와 도구들을 잘 전시하고 있습니다. 종이 달려있는 제일 꼭대기층은 전망대입니다. 중세시절 마을의 모습을 온 사방을 돌아가며 감상할 수 있습니다. 높고 깊은 산맥에는 수많은 석회암 동굴들이 뚫려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네안데르탈인들이 이 동굴에서 생활한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좁고 가파른 종탑을 잘 고쳐서 박물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채취한 송진은 힘센 당나귀가 운반합니다. 송진이 그대로 묻어있는 수백 년이 된 물품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냐 마을의 송진 채취 사업은 스페인이
2위에 가입하면서 끝을 맞고 말았습니다. 포르투갈은 가격 경쟁력으로 지금 이윤의 송진 채취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길을 나서자 흥미있는 포스터가 보입니다. 개똥을 치우세요. 개도 개똥을 치울 줄은 알지만 개똥을 치우는 것은 주인 당신의 의무입니다. 중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마을에서 현대의 해악이 느껴집니다. 좁은 골목길마저 참 깨끗합니다. 개도 개 주인도 열심히 개똥을 치웠나 봅니다. 이 골목은 중세 시절에 유대인들이 살던 거리였습니다. 1291년 유대인 가구수는 23가구였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유대인들도 흔적을 남겼고 어느 시장도 자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1913년 당시 시장이었던 펠릭스 고메스는 이렇게 마을에 분수대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물이 흐릅니다. 2024년까지 무려 111년간 물길이 쉬지 않고 흐릅니다. 무언가를 남긴다는 것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골목길 끝에 빵가게 라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골 빵집은 제게 참새 방앗간입니다. 맛있는 빵을 보면 어김없이 한두 덩이는 꼭 사들고 돌아갑니다. 시골 빵집의 맛있는 빵은 제게는 프라다나 샤넬, 에르메스를 능가하는 가치로 다가옵니다. 물론 유럽에 오래 살았으니 프라다 핸드백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핸드백이 다시 집 밖을 떠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에 모셔두는 명품보다는 이렇게 손에 들고 가는 빵 안에서 더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강을 건너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오냐는 천년 전 중세 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수도원을 세운 산초 가르시아 백작도 그 후에 카스티아 왕들도 이 마을에 잠들어 있습니다. 카스티아 왕국의 천년 역사가 서린 오냐를 떠나갑니다.